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입문서 182페이지.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첫 번째 법률, 조금 이제 한번 보고 맛보기 식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돌아가셔야죠. 자, 1번, 이제 첫 번째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여튼 우리 공법의 제일 중요한 법이고,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법, 반드시 우리 정복해야 돼요. 자, 이름대로 국토, 전국의 토지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자. 국토의 선계획 후 이용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 토지의 계획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일단 설명할 때는 여기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이따 교재 보고 다 확인시켜 드리고요. 저희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의의입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걸 풀어갖고 오는 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 말이 더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앞에 광역자 붙었죠. 우리 광역은 넓을 광자의 지역역자,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데 우리 국토법에서 광역이라고 할 때는 2개 이상 관할구역을 지칭합니다.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지칭할 때 앞에 광역자를 붙인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할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그래서 2개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줍니다. 우리 계획권이라는 것은 여기다 계획 수립합니다.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획권을 지정하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럼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옆에 인천광역시 2개 관할구역을 묶어갖고 계획을 수립해봐라. 계획권을 지정했어요. 저 2개 관할구역을 묶어줬으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냐? 광역 계획권을 지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광역이라고 할 때는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광역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광역.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광역버스 있죠. 광역버스. 또 광역철도. 그리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광역수사대라는 것 있죠. 그 연쇄살인사건 나왔고 2개 이상 관할구역 대상으로 수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광역이라는 말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관할구역. 그래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놓고, 자, 이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2개 이상 도시 간의 기능 분담입니다. 서로 똑같이 중복해서 개발하지 말고 적절하게 기능을 나눠가지고 같이 한번 발전시켜보자.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한다라고 하고요. 나중에 우리 이제 배우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 들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 자, 얘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립하는 토지계획이 아니고 먼저 존재조건 뭐가 지정돼야 되냐?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지정됐을 때만 수립하는 특수한 토지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우리나라에 뭐 수도권 있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부산권, 뭐 대구권, 광주권 해갖고 광역시하고 주변 지역들 묶어갖고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따로 지정해 줬을 때만 수립을 합니다. 특수한 계획이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적인 토지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도시군, 자, 이 말이 우리 국토법에서 계속 나요. 할 때 도시군 계속 나오니까 얘부터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자, 도시군 한번 풀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 어디를 도시라고 그래요? 도시란 서울같이 개발된 곳을 얘기하죠.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개발된 것. 그래서 도시하면은 우리 관할구역으로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 그리고 성남시 같은 시들, 특별시, 광역시, 시, 이런 지역들은 개발된 곳이니까 그냥 묶어가지고 뭐라 부르는 거냐? 도시라고 그래요. 도시. 근데 저 시골의 군, 하동군 이런 거 있죠. 시골은 도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군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군. 물론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얘들도 포함되는데 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가로 묶고 생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시군 하면은 도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은 그대로 군. 그래서 도시군 하면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줄여가지고 세 글자 도시군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자, 얘는 무슨 계획이냐? 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토지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 전 국토에 촘촘하게 거무줄식으로 토지 계획이 다 수립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여쭤볼까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첫 시간에 우리가 본 건데 아까 행정청의 위계질서 할 때 여기서 시하고 군은 어디에 있는 시, 군을 얘기할까요? 도에 있는 시, 군을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 원래 같은 급은 도인데 도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 그랬죠. 그래서 도 밑에 시하고 군으로 간다. 자, 지도 한번 다시 찾아가 볼까요? 참 또 찾아가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있죠. 자,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 얘들은 관할구역 자체가 넓은 거 아니니까 그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도는 너무 넓으니까 도 밑에 시하고 군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특광시군.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시도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촘촘하게 도시군 계획이 딱 수립이 돼서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딱 도시군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데 각종의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도시군 계획. 일단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토지 계획인데, 자, 얘는 종류가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합쳐가지고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기본자하고 관리자하고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도시군 계획. 그래서 일단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도시군 계획. 자, 어디다 수립한다고요? 광, 시,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데 종류가 두 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100점이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자, 얘부터 하나씩 풀어보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했으니까 똑같아요. 역시 어디냐? 특별시, 광역시, 시도는 군. 특광시군, 항상 도시군 하면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이 기본자가 붙는 것도 다 뭐 하는 계획이냐? 장기 발전 방향. 관할구역의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뒤에 말 같네요. 다 뭐 하는 계획이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걸 우리 법에서는 좀 유식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등등 각종 분야의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정책을 다른 말로 더 쉽게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토지를 이용 개발할지 목표. 또 공약이라고 할 수도 있죠. 공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저를 서초구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서초구 이렇게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내고는 것들. 그거 다 공약, 다 똑같은 말. 정책, 목표, 공약. 다 똑같은 말인데 이런 장기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0세기까지요.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목표, 정책이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뭐였을까? 20세기까지. 산업화였어요. 산업화. 그래서 6.25 전쟁이 1954년도에 딱 끝납니다. 휴전이죠, 휴전. 그 당시에 우리 54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미국 원조받고 이런 찌질한 나라였는데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새마을 운동하면서 산 깎고 논밭 메꾸고 도로 놓고 철도 놓고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산업화 위주로 열심히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해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세계 10위권 정도 잘 사는 나라 됐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20세기까지는 장기 발전 방향,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목표가 다 뭐였냐? 산업화였어요. 산업화 위주로 열심히 공장 짓고 개발.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더 이상 산업화가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도 충분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막 굶어 죽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21세기 들어와서는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목표가 뭘로 바뀌었을까? 자, 이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겠죠. 대표적으로 무슨 문제? 환경오염. 환경오염 다 시키고 특히 수도권만 개발된다 그랬죠. 국토의 균형 발전 다 저해하고 빈부격차라든지 양극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1세기부터는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목표가 삶의 질의 향상이에요. 삶의 질. 그래서 삶의 질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 삶의 질을 높이려면 옛날같이 집 옆에 공예 공장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공예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환경이라든지 경관, 녹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이제 취급을 해서 토지를 이용 개발하죠.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대상으로 서울특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우리 서울시의 토지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면 되냐?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 현재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우리 있는 계획일까? 없는 계획일까?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그래서 서울시청 홈페이지 있죠? 있어요. 서울시청 홈페이지 가보면 그 옆에 2040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거기에 딱 배너가 있어갖고 그거 딱 눌러보시면 2040년까지 우리 서울시가 어디에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갈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을 놓고 인천광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우리 인천광역시의 토지를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그거는 무슨 계획이라고 그러면 돼요? 인천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성남시면은 성남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 거냐 발전 방향 제시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발전시켜보자. 발전 방향 제시했다. 그거는 무슨 계획이냐? 광역 도시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보자. 장기적인 정책, 목표만 제시를 하죠. 그런데 이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대부분 안 되는 그냥 빈말로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빌공짜 써갖고 공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책계획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수립이 됐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좀 유식하게 우리한테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우리 공법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토지의 규제. 근데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획,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용 개발을 규제. 그런데 이 계획들은 수립이 돼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우리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계획들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우리한테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몰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모르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공법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겪는 문화적 충격입니다. 자, 앞으로도 충격 많이 겪을 거니까 벌써부터 놀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충격의 쓰나미요. 공법하면서. 그래서 자, 이런 계획들은 우리한테 효과가 없으니까 비중도 떨어져요. 합쳐갖고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면 그 정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맨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얘는 매년 우리 시험에 한 문제도 아니고 2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 하나씩 또 풀어볼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했으니까 역시 도시군 어디다?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이름대로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계획이냐? 관리하는 계획이다. 관리한다. 풀어갖고 얘기하면 관할구역의 토지를 개발합니다. 우리 개발은 신도시 개발한다 그랬죠?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 정비합니다. 정비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정비. 재개발. 다시 고쳐가지고 재개발해 주는 거죠. 재개발. 보존할 곳은 보전. 그래서 새로 개발하거나 다시 개발하거나 보존할 곳은 보전. 이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을 2글자로 집행한다 그래요. 집행. 구체적으로 현실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이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또 내 땅 팔기 싫어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가요. 수용 같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라고 해서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 그럼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야죠. 그런데 여태까지 얘도 쭉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대한민국에 내 땅 한 떼기가 없으니까 다 토지 계획인데 내 땅 한 떼기가 없으니까 몰라도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토지나 건물을 전문적으로 중개를 해야 되는 중개사는 알아야죠. 그래서 나중에 실무 나가셔갖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냐. 예를 들어갖고 우리 집 옆에 전철이 들어오기로 했다.
이런 거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 집값 왔다 갔다 하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 요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을 합쳐가지고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 계획. 근데 기본 계획은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미래상,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래서 요거는 미래 계획이라고 그래요. 미래 계획. 그런데 이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뭐를 해야 돼요? 집행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서 현실에 집행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미래상을 제시하는 미래 계획이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현실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미래 계획, 현재 계획 또는 정책 계획, 집행 계획. 자, 이 영어로 얘기하면 얘는 마스터 플랜, 요거는 액션 플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을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관할 구역의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장, 집행을 해나가는데 아무거나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 상위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의 정책, 이 정책 중에서 일단 주민의 의견부터 싹 다 들어야 돼요. 우리 지방자치사회에서는 누구의 의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주민의 의사. 주민들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더라. 다음 선거에 그거 안 뽑아주죠.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부터 철저하게 챙겨 듣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같은 거, 전철 이런 거 설치하려면 돈이 쓰이죠. 돈, 예산. 그래서 주민 의사, 예산 이런 것들 고려해서 각종의 정책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집행할 거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결정해 놓고 결정한 대로 구체적으로 현실에 집행.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인데, 자, 이게 첫 번째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물어보는 논점이 됩니다. 총 도시군 관리 계획이 몇 개가 있어요? 8개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기 때문에 지문 5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법 자체에서 5개, 6개, 7개 이런 것들은 문제 물어보기가 아주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주의 대상. 그래서 잘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자,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게 나중에 이거 하나씩 우리가 국토법에서 배워 나가는 거니까 지금은 제가 용어라든지 이런 개념, 기초 개념 그런 것들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부담 갖고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시간 딱 오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는 야, 공법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딱 들어가면은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고요. 그럼 1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즉,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땅에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땅에다 지정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 구역을 땅에다가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럼 1번하고 2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죠. 그럼 다 똑같은 말이 붙네요. 다 뭐를 정해주는 거냐? 용도. 이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쓰임새라고 그러죠. 그럼 뭐의 쓰임새를 정해준다? 토지 계획이니까. 그래서 관할 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쓸지 행정처의 계획으로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유식하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쓰임새를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 빠짐없이 무조건 다 지정이 됩니다. 혹시 내가 땅이 있어요. 그럼 내 땅에 어떤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정부24 있죠. 그 주민등록 띄워보는 그 홈페이지 가갖고 지번 딱 때려놓고 토지용 계획 확인서 그거 띄워보시면 돼요. 토지용 계획 확인서 띄워보면 내 토지와 관련된 공법상의 규제들이 리스트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1번으로 모든 토지에 다 써있는 게 뭐냐?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 개발할 땅, 농사지을 땅, 보존할 땅,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쓰임새를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다 지정을 해주는 작업을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갖고, 자,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있다 그래요. 그럼 서울특별시는 주변에 보듯이 다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개발되어 있는 곳이죠. 이런 개발되어 있는 곳을 소위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도시지역.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관할구역이 다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인데, 다시 서울특별시는 위에 북한산, 남산, 관악산, 산줄기, 그 중간에는 강, 무슨 강이요?
맞췄어요. 한강. 이런 거라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야죠. 그래서 한강이 흘러가면서 산과 강이라는 지역의 특성에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토지의 공간 구조가 큼직큼직하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권을 딱 정해주는 거죠. 여기는 주거생활권, 즉 아파트 짓고 주거생활권으로. 그래서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주거생활권, 아파트, 주택 같은 거 지어갖고 주거생활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상업 업무생활권, 상업적으로 지어간다 그래요. 이게 강남이라든지 잠실 이쪽이죠. 상업 업무 시설들 들어가고 상업생활권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업생활권, 공업적으로 지어갑니다. 이게 이제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공장들, 첨단 산업단지 이런 거 조성해서 이게 우리 서울시의 생활권이라고 그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이라고 맨날 개발해서 건물만 짓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거 녹지라고 그랬죠. 녹지 환경. 그래서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 또는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이라고 그래요. 녹지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 네 개를 합쳐가지고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느냐.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을 다시 기본적으로 주거생활권, 상업생활권, 공업생활권, 그리고 녹지공간의 보장.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런 용도지역으로 빠짐없이 다 지정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쓰임새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용도지구를 또 지정하는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추가적으로 일부 토지에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2차적인 토지의 쓰임새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서울특별시 저 강서 쪽에 공항 있죠? 김포공항. 자, 공항에서 비행기 뜨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이 공항 주변에 건물 막 몇십 층짜리 높은 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공기 이착륙하고 그러는데 지정 주겠죠. 사고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공항 주변 같은 데는 건물 높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 토지에 고도지구라는 게 용도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고도지구. 그럼 고도지구는 다른 거 규제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높이만 규제. 높은 건물 못 짓게. 그리고 우리 한강에 맨날 여름철마다 홍수 나오고 그러죠. 상습 침수죠. 이런데 작년인가 거기도 홍수 나왔고 또 반지하 살던 분들 몇 분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습 침수 지역 같은 이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방제지구라는 용도지구를 또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방제지구는 이름대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구. 그래서 상습 침수 지역 이런 데 방제지구 지정해서 건물 지을 때 가급적이면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해라. 피로티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기둥 구조. 기둥만 딱 세워갖고 뭐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거 보셨죠? 그럼 피로티 구조로 하면 아무래도 홍수나 그랬을 때 인명피해 이런 것들 좀 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이런 용도지역을 보충 또는 보완해주는 역할 하는 것이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관할구역의 토지에 빠짐없이 다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으로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필요하면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게 용도지구. 그 다음 이제 2번에 용도구역입니다. 얘는 용도구역의 지정 2번에 따로 썼어요. 그 말은 지역, 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다. 독자적인 토지의 쓰임새라고 그래요. 독자적. 그래서 용도구역은 다 각각의 독자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조문에서는 용도구역 이름으로 그냥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구역, 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개, 도, 시, 수. 자, 요 4개 구역을 다 묶어갖고 뭐라 부르는 거냐? 용도구역이라고 불러요. 용도구역을 또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용도구역은 지역지구와 관계가 없어요. 독자적인 쓰임새.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제일 유명한 용도구역이 뭘까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오히려 영어가 더 유명해요. 이거 영어 뭐라 부를까요? 영어로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영어로 그린벨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독자적인 목적으로 지정하는데 그럼 우리 그린벨트는 뭐 하려고 지정하는 거냐? 서울특별시 같은 큰 도시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계속 사람들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이 큰 도시로 자꾸 인구와 산업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도시들은 냅두면은 택지 개발하면서 계속 뻗어나갑니다. 우리 서울시도 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계속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해갖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뻗어나가다 보니까 옆에 작은 도시들이죠. 뭐 하남시라든지 과천시라든지 광명시 이런 도시들을 다 잠식해버릴 수가 있어요. 서울이.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녹지의 띠를 둘러칩니다. 녹지의 띠. 그 녹지의 띠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린벨트. 녹지의 띠, 그린벨트를 딱 지정해서 저 서울은 개발이 돼도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 도시의 외적 성장의 한계를 딱 정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다 외곽에 그린벨트로 둘러쳐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붙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하겠다, 이런 독자적인 목적으로 용도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 이제 배워 나갈 건데, 자, 우리 용도 지역,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용도 지역 몇 개 없어요. 용도 지역이 총 몇 개 있냐? 21개 있어요. 21개. 그럼 용도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또 용도 지구 몇 개 없어요. 용도 지구는 몇 개 있을까요? 25개 있습니다. 25개.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일단 이름부터 알아야 돼요. 이름. 하나씩 이제 익숙해지는 게 공부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은 종래 용도구역이 4개에다가 올해 신설된 거 3개가 더 있어갖고 용도구역은 딱 7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제가 첫 시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공용 제한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무조건 4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갖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용도 지역부터 하나씩 볼 건데, 그러면 지역, 지구, 구역을 지원한다 딱 그림에 보듯이 이게 다 뭐 하는 걸까? 관할 구역에 토지 이용의 밑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밑그림을 싹 그리는 작업이 지역, 지구,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 고치고 바꾸고 뭐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데, 그 기반시설 앞에서 들어봤네요. 기반시설은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주는 시설, 소위 인프라라고 그랬죠. 뭐 있어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등등. 근데 이 기반시설도 종류가 총 몇 개 있냐? 47개가 있습니다. 47개. 이 47개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를 설치할 거냐 하나를 특정하는 거예요. 특정. 그 특정하는 것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다 그래요. 결정. 그래서 47개 기반시설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개 특정이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한 개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부터 해요. 그리고 이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하는 것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에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애들 다닐 학교도 짓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도로가 하도 막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 20km 간선도로, 주된 도로를 설치하자. 그럼 일단 이 도로라는 시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인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지도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긋는 거예요. 선 그어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설치하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어요. 결정.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도로를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무슨 시설이라고 따로 부른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했다. 땅에다 이 지도에다가 선 그렸다고 다음날 없던 도로가 뚝딱 생길 수가 없죠. 이제 이 땅에다가 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합니다. 한 3년, 4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 그 공사하는 것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이런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공원도 조성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기반시설이 47개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뭐를 설치할 거냐 하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럼 그때부터 무슨 시설이라고 부르고? 도시군계획 시설. 이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자, 이 말이 이게 9글자나 돼갖고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말들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보고 듣고 떠들어갖고 일단 용어부터 익히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요. 그러니까 이 공법은 이 말들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주변에 널려 있는 거죠. 요새 이제 연말 되면은 예산 막 쓴다고 아스팔트 그 보도블록 새로 깔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도로 기반시설을 개량하고 정비하는 거니까 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요. 또 전철 설치하는 공사 많이 하죠. 지하철 설치하는 공사도 무슨 사업이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애들 다니 학교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고 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니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들을 배웠다. 자기 게 되려면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이제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아스팔트 보도블록 새로 깔고 있죠. 그러면 가갖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가갖고 그 공사 그 인부한테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자꾸 써먹어야 자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막 욕하는 줄 알고 막 승질내고 그러는데 아무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써봐야 자기게 됩니다. 그래야 이걸 누가 어떤 절차를 해나가는지 절차 같은 내용들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부터 확실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은 앞에다 신자 붙여갖고 신도시개발, 또 정비사업은 구도시 재개발 또는 재건축.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든 구도시 재개발하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어디에 신도시를 개발할지, 구도시 무슨 동네 재개발시켜줄지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 3번하고 4번에서는 사업이 또 3개가 나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거 줄여갖고 시설사업이라고 그래요.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이 사업이 또 3개가 나옵니다. 이게 각각 다 별개의 사업인데 이 3개 사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무슨 계획이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통점이 있어갖고 이 3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또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냐?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하면 3가지 무슨 사업이 있다고요? 시설사업, 그리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이렇게 3개 사업을 다 합쳐갖고 도시군계획사업. 이게 우리 29회 때 공법 1번 문제입니다. 국토법에 도시군계획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럼 도시군계획사업,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이거 3개 찾는 게 공법 1번 문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완전 쉬운 거. 1초짜리인데 처음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죠. 처음 하니까. 그런데 도시군계획사업, 얘는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시험 볼 때까지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 합니다. 10,000번. 이놈의 도시군계획사업 매 시간 나요. 매 시간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그런데 이게 우리 처음 할 때는 이게 충격의 쓰나미요. 자, 우리 비슷한 말들 한번 찍어볼까요? 첫 번째, 도시군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네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 다섯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여섯 번째가 도시군계획 사업. 지금 쭉 6개 말씀드렸죠? 다 다른 말이에요. 다 다른 말. 그런데 처음 할 때는 다 도시군 어쩌고저쩌고 비슷비슷한 건데 다 다른 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데 다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변별력이라고 합니다. 변별력. 이거는 한 번 해갖고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한 번 들어가고 다 한다 천재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수업할 때는 여러분 뭐 10% 20% 들릴까 말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다음에 입문과정 4주 끝난 다음에 또 해요. 기본서 갖고 똑같이. 그럼 그때는 한 30% 40% 들려요. 3, 4월 따라서 또 해요. 똑같이. 그때는 다 들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자꾸 뭐 하셔야 된다고요? 보고 듣고 떠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익숙해져야 내용들을 하나씩 들어가고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도시군계획사업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용어 중에 하나. 자, 도시군계획사업 하면 무슨 사업이 있다?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이 3개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다 앞에 지구자가 또 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지구는 지구를 떠나라 그 지구가 아니고
역시 의미가 있어요. 국토법에서 지구하면 일부 토지를 얘기해요. 일부를 지칭할 때는 지구자를 붙여요. 그래서 일부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데, 자, 일부는 더 쉽게 얘기하면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이렇게 있어요. 관할구역의 전부, 요 전부를 놓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 그거는 무슨 계획이냐?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불려요.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다 있는 거라 그랬어요. 현재 다 존재하는 계획 다 있는 건데,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부를 놓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려면 신속하게 수립이 될까요?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관할구역도 넓고 사람도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신속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우리 학원 있는 동네 여기 서초동, 자, 여기다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서초동에다가만 수립했다. 이때는 구분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서초동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구분해갖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관할구역의 전부에다가 수립하면 무슨 계획이라고 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일부 동네 단위로만 수립하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무슨 동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지 얘도 말이 쉽지가 않아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쓰는 구역.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불려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한번 읽어볼까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자, 그래서 이 말들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서초동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했다. 그거는 서초동 지구단위 계획 구역. 너무 기니까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줄여갖고 부릅니다. 서초지구. 서초 1지구, 서초 2지구. 그래서 주위에 뭐 논현지구, 역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다 뭐의 줄임말이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주위에 다 널려 있는 게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할구역의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은 뭐 하려고 수립하는 거냐? 그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위에 무슨 지구 우리 대표적으로 위례지구, 마곡지구 이런 거 있죠. 다 뭐예요? 계획적으로 개발되었고 신도시로, 살기 좋은 동네로 싹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싶다. 그럼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뭘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그 동네를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6번에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 줄여갖고 얘기하는데, 얘하고 도시역 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얘들은 올해 신설된 용도구역입니다. 올해 2월부터 종래 없었는데 신설, 만들어졌어요. 새로 만들어진 용도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중에서 6번, 자,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자, 얘도 용도구역의 한 종류인데요. 자, 얘는 도시군 계획설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면 도시군 계획설은 위에서 봤네요. 자,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한 개, 그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이 도시군 계획설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입체적으로 설치한다는 게 뭘까요? 입체적으로 설치한다. 이 말은 지하 공간, 지상 공간, 공중 공간을 구분해서 하나의 토지에 입체적으로 설치한다. 그 얘기죠. 이거 뭐 때문에 신설될 걸까요? GTX. 그 고속철도 때문에 이게 신설돼 있어요. 지하는 GTX 설치하고요. 위에는 터미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하고, 도시군 계획설을 공간 구조로 획정해갖고 입체적으로 설치해보자. 또 복합적으로 설치해보자. 자, 이 복합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도시군 계획설과 아닌 시설을 한 장소에 복합적으로 설치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관청 있죠. 시청이라든지 청사 같은 거. 거기 공무원들이 집이 멀어요. 그러면 출퇴근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겠죠. 요새는 직주 근접이니까 공공관청, 청사를 짓고 바로 옆에 주택도 같이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시군 계획설과 아닌 건물을 한 장소에 복합적으로 설치해 보겠다 해서 지정하는 게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이 쉽지가 않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 하여튼 얘가 이름 제일 길어요. 그래서 줄여갖고
입체 복합 구역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 구역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1번부터 6번까지는 종래대로 그냥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데, 자, 올해 신설된 용도구역 중에서 이 두 개 있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얘들은 종래 도시군관리계획의 틀을 다 깨버린다 그래요. 얘들은 올해 신설돼갖고 아주 혁신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시켜보기 위해서 신설한 용도구역입니다. 이거 뭐 때문에 신설한 거냐? 용산 때문에 신설했어요. 용산 국제도시 그거 개발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 말이, 종래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가 지금 봤듯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엄격하게 구분해갖고 토지용을 규제하는 게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눠놨을까? 이 용도 지역제가 저 산업혁명 당시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산업혁명 당시에 도시에 우리 주택가에 공해 공장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산업혁명하면서 공장들이 계속 들어왔고 공해라든지 폐수, 매연 이런 거 배출하니까 그 당시에 산업혁명 당시에 런던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돼. 40세. 애들 5살부터 막 끌어다 쓰고 막 그래주고 40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에 공장 막 이런 거, 공해 공장 이런 거 들어오는 것들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엄격하게 구분해갖고 토지용을 규제하는 게 도시군관리계획 체계인데, 요새는 공해공장 같은 거 멀리 보내버리죠.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니까 공해 내뿜고 그러는 게 거의 아니에요. 오히려 직주 군접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쪽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허물어버리고 그냥 백지 상태로 지어간다고 그래요. 백지 상태. 백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 거냐? 화이트 존이라고 합니다. 화이트가 뭔지 알죠? 화이트 존. 그래서 이게 백지 상태로 정해서 건물 짓고 싶은 거 다 지어라. 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공장을 짓든 다 지어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냥 백지 상태로 정해서 여태까지 볼 수 없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를 개발시켜보기 위해서 말 그대로 혁신적으로 신설한 용도구역입니다. 그리고 복합용도구역은 이름대로 2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예전에는 주거, 상업, 공업 엄격하게 구분했다 그랬죠. 그런데 주거, 상업, 공업 기능 2개 이상을 복합적으로 함께 개발할 수 있게끔 신설한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얘들은 종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무슨 계획을 또 신설했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을 올해 신설해갖고, 요거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다 이름들이 그냥 만만치 않아요. 자, 무슨 계획이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종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공간구조를 편성한 것을 다시 하겠다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공간구조를 재편성하는 계획. 그래서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은 이렇게 8개요. 8개인데 이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인해갖고 하는데, 2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으로 따로 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2월 달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아주 처음에 국토법 공부하는데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은 8개가 있는 거예요. 8개가 있고, 이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되, 7번하고 8번 얘들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고 따로 무슨 계획이냐?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이거를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하고 무슨 절차로 하는지 그거를. 그래서 일단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8개니까 제가 기본적인 용어는 하나씩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글 쳤다 갖고 도시군관리계획 기, 도, 지. 얘는 도가 아니고 입이요. 입. 그리고 또 복. 기, 도, 지, 입, 도, 복. 자, 이 8개가 일단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씩 우리가 국토법에서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 국토법에 공부하는 논점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군관리계획. 자, 8개 뭐 있다고요? 기, 도, 지, 입, 도, 복. 그리고 이 중에서 7번하고 8번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이 2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 따로 별도의 계획으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토지계획 파트 용어라든지 이런 기본 개념들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만만치 않죠? 그런데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또 흥미진진하고 그러죠? 그렇진 않은가요? 이렇게 하나씩 모르는 거 배우면서 하나씩 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교재 보고 확인해 보죠. 자, 우리 국토법에 이제 옆에 이제 보시면은 재정 목적 뭐 하려고 만든 법이냐? 자, 국토법은 국토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서 계획의 수립, 집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뭐 공공복리의 증진,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뭐 알겠어요. 다 좋은 얘기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용어 정의. 이 용어가 올해도 나오고 작년도 나오고 그냥 매년 나옵니다. 국토법에 12문제 중에서 매년 한두 문제는 용어 같고. 그러니까 이 말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물어보는데 절대 용어에서는 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먼저 우리 광역도시계획 들어왔네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자, 이거 치사하게 뭐라고 바꿔줄까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럼 틀려.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시하고 광역계획권은 절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역계획권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지시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 했으니까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합니다. 이하도 다 똑같아요. 하여튼 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우리 시험에 논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는 기노만 지니까 가로 묶어갖고 생략. 그리고 시 또는 군. 그러면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 그럼 우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 자,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특광시군을 세 글자로 줄여갖고 뭐라고 부른다? 그게 도시군이죠. 그래서 도시군, 그게 특광시군. 그러니까 요거의 약속인 거예요. 도시군 하면은 특광시군.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종류가 2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합쳐갖고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계획이다. 그러니까 서로 용어를 줄여갖고 쓰는 거지 약속하는 거예요. 자, 도시군 하면은 항상 뭐라고요? 특, 광, 시, 군.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2개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 했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저는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2번째 줄의 끝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면 되고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러면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다 뭐만 제시하는 거냐? 발전 방향, 정책만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자, 밑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시군, 특, 광, 시, 군. 저희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좌원. 자,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좌원 요걸 2글자로 집행입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등등등 쫙 열거해주고 있죠. 이게 다 뭐냐? 정책이라고 그래요. 각종의 정책에 관한 다음의 계획, 즉 정책을 8가지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나가는 계획이다. 그래서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자, 우리 앞글자 그대로 그냥 이거 읽다 보면은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얘도 1000번이 아니고 10,000번 반복하는 거예요. 입에 이제 딱 붙을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보면 기도지, 입도복, 기도지, 입도복. 8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지, 입도복. 나중에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밑에 볼까요? 자, 얘가 30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딱 써놓고 뭐에 관한 설명이냐 맞춰봐라. 역시 선물 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항상 요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일부요. 이거 맨날 뭘로 바꿔줘요? 전부. 이거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 전부 그러면 틀려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일부. 일부에 대하여. 딱 끊고요. 끊고. 자,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기서 딱 끊고. 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의의만 그냥 4줄 엄청 많으니까 우리가 끊어갖고 읽었어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좀 전에 지구 단위 계획은 뭐 하려고 수립한다고 그랬을까요?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그랬으니까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앞부분하고 뒷부분 연결해서 읽으면 간단한 의의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 뒤로 와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게 간단한 의의입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X.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맨 끝에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그래서 앞에가 키워드가 돼요. 어디다가 수립할 때? 일부에다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이름을 따로 무슨 계획으로 부르겠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본질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런데 일부에다 수립할 때. 그러면 맨 앞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게 어딜까요? 우리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자,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국어 낱말풀이 하는 거예요. 이 공법이 낱말 하나씩 맞추는 건데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도시군 계획하면은 특광시군 관할 구역에 수립하는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어디냐? 특광시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 구역에 전부에다가 수립하면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그 일부를 쉽게 얘기해서 동네, 그냥 동네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동네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공간 구조를 재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대신 자, 토지용 및 건물이나 그 밖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자, 토지용부터 높이 등까지를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거를 행위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제한. 행위 제한, 토지용을 제한한다고 그래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규제하는 것을 통칭하고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데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해서 좀 전에 제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얘는 신설된 용도구역 2개 도시 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요 2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못하는 거라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위 제한을 완화해주는 용도구역이 요 2개를 얘기해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얘들은 아예 용도지역에 행위 제한 자체를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또는 2개 이상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행위 제한을 대폭적으로 뭐 해주는 거냐? 완화해준다 그래요. 완화. 그래서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요거 우리 물어봤다. 그러면 요거를 장난쳐갖고 강화하는 용도구역 이렇게 싹 바꿔줘. 강화하는 게 아니고 뭐 해주는 거라고요? 완화. 풀어주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가지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를 개발. 2개 이상을 복합적으로 개발. 그래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따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일단 나머지 계획들은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 하나씩 보고요. 자, 용어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요겁니다.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 얘는 우리 시험에 24회부터 28회, 30회 총 7번 기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물어봤는데 그러면 기반시설은 인프라라고 그랬죠.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인프라. 그런데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7가지로 분류해놓고 얘 어디에 속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시험에 잘 물어봐요. 그래서 올해 또 이제 내년도에 또 물어볼 때가 딱 됐는데요. 그럼 어렵진 않아요. 자, 1번에 교통시설이니까 교통과 관련되는 기반시설들 얘기하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은 버스 정류장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터미널 얘기합니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물류 터미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궤도는 원형으로 된 철도. 대표적인 게 서울 지하철 2호선 생각하시면 돼요. 원형으로 된 철도가 궤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차량 검사장, 면허장 뭐 이런 것들 다 교통과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공간설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그런데 요 공공공지는 또 뭘까요? 공공공지. 공공용 공지다라고 해서 이게 옛날에는 고수부지라고 불렸어요. 우리 한강변에 고수부지 같은 거 있죠.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해서 막 애들 뛰놀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고수부지 그 말이 일본 말이라서 우리나라 말로 공공공지 이렇게 바꿔놨어요. 강변에 고수부지 같은 거. 그다음 유통공급설은 우리 도시민들 생활할 수 있게끔 공급해주는 썰들, 유통 업무 설비가 시장 같은 거고요.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방송, 통신, 공동구. 우리 좀 전에 기출문제에서 공동구 봤네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요한다. 자, 면적 얼마면은? 동그라미 두 개니까 200만 초과. 야, 한 번 들으면 잘 안 까먹겠죠? 몇 번 하면은 잘 안 까먹어요. 200만 초과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얘들 공동구에도 수도, 전기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다 공급 설비입니다. 그리고 시장, 유류 저장, 송유 설비, 송유관 이런 것들 다 공급해주는 썰들, 유통공급.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설이라고 해서 학교 있고요, 학교. 그 다음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래서 앞글 졌다 갖고 공공문화체육설이 되죠. 뭐 연구설도 있고, 사회복지설은 요양원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공공문화체육설, 학교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설이니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시설, 하천은 우리 뭘까요? 홍수 예방, 홍수. 그리고 유수지하고 저수지는 다 같은 거예요. 다 물 저장해 놓고 가뭄을 예방. 그리고 방화, 방풍, 방수설비, 사방설비. 사방설비는 뭘까요? 사방설비. 사태 방지라고 그래요. 산사태. 그래서 우리 저 지방 같은 데 하다 보면 산 중턱 깎아갖고 도로 같은 거 설치해놓고 그냥 냅두면 산사태 나니까 옹벽이라든지 철조망 이런 거 쳐놓은 거 볼 수 있죠. 그런 게 사방시설이라고 해요. 사방설비, 사태방지. 방조설비 다 재해를 예방. 그 다음에 보건위생설, 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보건위생설은 죽음과 관련되는 설들. 장사시설이라고 해서 장사시설 하면은 뭐 있을까요? 장례식장, 화장장, 낙골당 그런 것들. 또 도축장은 소돼지 죽는 거죠. 그 종합병원. 하여튼 죽는 것과 관련되면 다 보건위생설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얘가 맨 밑에 있어갖고 무려 3번이나 기출문제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얘는 환경 오염시키는 거. 다 의미는 뭐냐? 갖다 버리는 거. 내다 버리면서 버리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니까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수도 그리고 폐기물 처리설, 이게 재작년 정답이었어요. 폐기물 처리설이 쓰레기 처리장, 뭐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폐기물 처리설, 빗물 저장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그 다음 폐차장, 얘가 26회 때는 또 정답. 이거 다 뭐야? 하수도든 쓰레기 처리장이든 폐차장이든 갖다 버리는 거죠. 버리면서 환경 오염시키니까 환경기초시설로 분류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1번의 교통설의 도로부터 시작해서 7번에 요 폐차장까지 여기 쫙 열거되어 있는 것들 다 쉬어보니까 종류가 몇 개냐? 47개입니다. 제가 다 쉬어봤어요. 47개. 그래서 47개 기반설을 교통설부터 환경기초시설 7가지로 분류해놓고 이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물어볼 것도 많아요.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24회 때가 딱 스타트였는데 24회 때 뭐 물어봤을까요?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설이다.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설이다. OX. 자, 상수도는 유통공급설이죠. 근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하수도 하는데 다른 거예요. 상수도는 공급인데 하수도는 환경기초. 이런 거는 논리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봤으면 맞히고 못 봤으면 틀리고. 단순한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도 물어볼 거 많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고요. 자, 그럼 이게 47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기로 지도에다가 딱 결정해버렸다. 선 그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름을 이제 무슨 시설하고 따로 부른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기반시설 4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한 개. 그거는 도시군계획시설. 그리고 이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고요. 자,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인데, 자, 얘도 몇 번 종래 기출이에요. 이거 뭐라고 바꿔줘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시설을?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 위에 기반시설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하고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르다. 당연히 글자 수부터 다르죠. 그래서 이 개념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야 그놈이 그놈 아니냐? 그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구분하는 게 첫 번째인데 자 기반시설은 요거 다 통칭해갖고 도로부터 폐차장까지 다 통칭해갖고 그냥 무슨 시설이냐? 기반시설. 그 중에서 하나 뭐 도로면 도로, 철도면 철도 하나를 끄집어낸 거죠. 특정하면은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이 특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거지 그냥 아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기반시설 사업이 아니고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얘는 뭐 매년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 세 가지.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자,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OX. 자, 다시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OX. 오 맞췄어요. 벌써부터 실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설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 개발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 정비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이 세 개 사업을 다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불러요. 이 중에서 요 시설 사업만 우리 국토법에서 대표적으로 규정을 하고요. 개발 사업은 개발법,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서 절차를 따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국토법 끝난 다음에 개발법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개발법 끝나고 정비법.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에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절차만 따로 배우는 거예요. 이유는 얘들까지 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 국토법에 다 담게 되면 국토법이 너무 커집니다. 너무 방대지기 때문에 다 도시군계획 사업인데 개발사업은 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따로 빼갖고 규정.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은 다 우리 국토법의 하위법이라고 그래요. 국토법의 부속법. 자, 그래서 용어는 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토법의 용어, 특히 토지계획 파트에서 용어만 한번 쭉 훑어봤는데 만만치는 않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런 용어부터 일단 잡혀야 돼요. 자꾸 보고 두고 떠들고. 그래서 공법은 첫 번째도 용어, 두 번째도 용어. 그리고 법률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국토법. 요거 잡히면은 공법의 50% 게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제일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토법은 12개 중에서 무조건 9개, 10개씩 맞춰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맞춰야 공법 꽈랑 넘어가는 거니까 하여튼 좀 신경 써갖고 잘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자,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요. 단정하게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 딱 시작하시는 게 얼마나 이게 고귀한 마음이요. 자존감 갖고 고귀한 마음으로 딱 시작하셨으니까 내 고귀한 마음. 자, 고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숭고한 마음으로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자, 공부 시작했다고 또 해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막 옷 그지같이 아니 그게 아니고 좀 그렇게 입고 막 그러면 안 돼. 늘 공부할 때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그리고 끝까지 같이 해맑게 공부하시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기는 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거. 물론 시험 공부니까 나중에 가면 스트레스 엄청 받고 하는데 하여튼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귀한 마음으로 중개사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단정하게 우리 즐겁게 공부해갖고 하여튼 제가 오늘 수업 들어보셨지만 제가 공법 이거 어려운 과목이에요. 진짜 딱딱하고 어려운 건데 가급적이면 쉽고 재미있게 이제 풀어갖고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저와 같이 공부해서 내년도 시험에 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업 들어보셨는데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물론 없어요. 하여튼 나중에도 이거 질문 많이 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질문 많이 하러 오세요. 그런데 공법은 질문이 거의 없어요. 왜요? 질문하러 왔다가 용어를 까먹었어요. 용어를 까먹어갖고 서로 깝깝해 막 거시기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용어부터 딱 잡고 질문 많이 하시고요. 자,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여튼 결석하시면 안 돼요. 매주 이제
다음 주에 또 공부하면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